심리학에서 인간의 그 긍정, 가입이고는 이 살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병추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암과 싸워 볼만하다는 동기와 희망을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암 판정 후에 암 환자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단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심리적 단계마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99년도 직장암 상기 판정을 받은 후에요, 현대학의 적절한 도움을 받고 뉴스타트의 자연치유 프로그램과 또 건강심리치료라든지 웃음치료, 또 웰다잉 등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재발이나 이참 없이 평생완 치료가고 있는 자연처럼 황재수입니다. 우리가 암 판정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심리적으로 받는 데미지가 뭐냐면 바로 충격이죠. 암입니다 이러면 엄청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자기가 담이 컸다 해도 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마음 고문을 많이 했거나 죽은 고문을 많이 했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 속에 휩싸여 가지고 그 짤바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하면은 이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암을 잘 극복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충격 속에 한 3일 동안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두 번째는 이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나면은 고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번에 연습국 같은 것에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강하게 부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20대 후반에 그 위암 환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는 암 환자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의사대로 오진한 것이라면서 부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직장을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져 있는 것을 빨리 알아잡느냐, 거기에만 몰두해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분노.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지령이 오는 것인지 하면서 신에게 막 대들기도 하죠. 울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노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자기 선에서 끝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이렇게 분노가 계속해서 넘어오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가족이나 배우자가 암에 노출될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죠. 이 분노가 어느 정도 가시고 나면요, 네 번째는 이 슬픔과 불안이 동시에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우리 암 환자들이 힘들어요. 이때야말로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따뜻한 배려와 이해가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넘기고 나면은 사람들과 말도 하기 싫어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지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한 그 회의를 확 느낍니다. 그래서 만사가 괜찮죠. 이때 우리 환자들이 어떤 단계를 거쳤냐면 침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하세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이 침묵의 단계에 온다는 것이죠. 이때 주위의 배우자나 가족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이 오래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짧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요, 암 환자들이 약 7, 80% 겪게 되는 우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울증으로 가느냐 아니면 약간 우울감을 느끼다가 다시 돌아오느냐,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슬픔이나 불안이라든지 침묵, 우울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때 가족이나 배우자들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씩씩하게 잘도 하는데 왜 당신만 유난을 떠느냐고, 왜 유달실이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듣는 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환자가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암을 만난 이 환자가 이런 심리적 단계를 거치면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당위 방어를 하는 것이,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면은 환자는 속 터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드디어 이 암 환자들이요, 인정과 수용의 단계로 건너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아주 좋은 신호로 본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흥정과 타협의 다리에 들어서야 이제야 부병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이 흥정과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투병 생활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인간의 그 긍정, 타협이고는 이 살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병추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타협을 많이 할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물주라든지 신들에게 자신이 주어진 환경과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는 희망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심리적 단계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충격이라는 단계를 거치고요. 두 번째, 부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분노의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불안과 슬픔의 단계를 거치면서 침묵도 오기도 하고, 이 우울의 다리를 건너서 수용과 인정, 그리고 긍정과 타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이라는 이 단계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9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 충격, 부정, 분노 단계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환자들이 오랫동안 머무게 되는 단계가 바로 불안과 슬픔, 침묵, 우울.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너무 주위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환자들을 너무 닥달하면 안 되고 좀 더 기다려 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환자들은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면서 극적인 흥정과 타협을 통해서 자기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의 다리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으로 암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치료가 암에 걸려서 무기력하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을 때 환자에게 강한 신념을 갖게 하고 또 암과 싸워 볼만하다는 동기와 희망을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 하루하루를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또 결과적으로 암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의 심리학적 접근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오직 의학적 치료법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의사로부터 의학적인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수개월밖에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력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수개월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총동원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생존 간염영수를 충분히 연장시킬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받은 이 삶을 끝까지 잘 보내면서 삶의 질도 잘 개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복받아 있어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약속하십시다. 감사합니다.